여름 햇살이 강렬하게 쏟아지던 아침 한서연은 숨막힐 듯한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첫 출근길에 올랐다. 그녀의 손에는 K텍 건설의 로고가 박힌 사원증이 쥐어져 있었다. 명문대 건축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그녀였지만 겉모습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검은색 정장 치마와 흰색 블라우스, 단정하게 묶은 머리는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가리고 있었다. 서연은 사람들의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고 자신의 재능보다는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그녀의 목표는 간단했다. 이 거대한 기업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는 것. 출근 시간은 8시 정각. 이미 서울의 도심은 빽빽한 빌딩 숲과 그 속을 오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은 거대한 K텍 본사 건물에 닿자마자 경외심으로 빛났다. 유리와 철골이 빚어낸 웅장한 건축물은 마치 살아있는 예술품 같았다. 서연은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로비로 들어서자 수많은 직원들이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안내 데스크에서 자신의 소속 부서인 건축 디자인팀의 위치를 확인했다. 25층. 그녀는 안내원이 가리킨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일반 직원용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긴 줄이 늘어서 있었다. 초조한 마음에 서연은 시간을 확인했다. 7시 50분. 아직 여유가 있었지만 첫 출근부터 늦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때 로비 구석에 위치한 눈에 띄지 않게 자리한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그녀의 시야에 들어왔다. 은은한 금속광을 띠는 문 위에는 전용이라는 작은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서연은 그 문구를 제대로 읽을 겨를도 없이 자신의 손에 들린 설계도면을 수정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다. 전날 밤새 고민했던 부분 미세한 곡선 하나가 그녀의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세계에는 오직 설계도와 그녀 자신만이 존재했다. 잠시만요, 손님. 안내 데스크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엘리베이터 문은 그녀가 들어서는 순간 소리 없이 닫혔다. 서연은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고는 묘한 정적에 휩싸였다. 이 엘리베이터 안에는 그녀 혼자였다. 그리고 다른 엘리베이터와는 달리 층수를 누르는 버튼조차 없었다. 오직 1층과 50층 버튼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그제야 자신이 무언가 큰 실수를 저질렀음을 직감했다. 어쩌지?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50층이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첫인상은 압도적이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슈트는 그의 단단한 체격과 우아한 실루엣을 동시에 드러냈다. 날카로운 눈빛과 오똑한 콧날은 마치 조각상 같았고 미간에는 옅은 주름이 잡혀 있었다. 그는 바로 카레 K텍 건설의 CEO 권태혁이었다. 권태혁은 자신의 전용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보는 여직원을 발견하고는 잠시 눈살을 찌푸렸다. 그의 냉정하고 차가운 시선이 서연을 꿰뚫는 듯했다. 서연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에 들린 도면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사과를 되뇌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태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들고 있는 설계도면에 닿았다. 그녀가 밤새 고민하며 수정한 작은 곡선, 펜 자국 하나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건축에 대한 그의 깊은 이해와 통찰력은 서연의 도면이 단순한 도면이 아니라 깊은 고뇌와 전문성을 담고 있음을 한눈에 알아차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태혁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차가운 기색이 없었다. 대신 미묘한 호기심과 흥미가 서려 있었다. 누구지?
태혁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멋모르고 탄 이 여직원이 신기하면서도 그녀가 들고 있는 도면에 담긴 섬세한 기술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평소 무심했던 직원들의 얼굴을 떠올려 보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몇 층으로 가시죠? 태혁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그가 화를 낼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그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25층이라고 대답했다. 태혁은 조용히 손을 뻗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시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은 엘리베이터가 25층에 멈출 때까지 이어졌다. 문이 열리자 서연은 꾸벅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허둥지둥 엘리베이터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복도를 뛰어가다시피 하며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애써 진정시켰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태혁은 혼자 남겨진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소를 지었다. 흥미로운데 그는 25층 버튼을 누르던 순간 서연의 이름이 새겨진 사원증을 보았다. 한서연. 그녀의 이름이 그의 머릿속에 깊숙이 각인되었다. 태혁은 곧바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한서연이라는 신입사원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행동이었다. 그의 호기심은 이미 그녀의 존재에 사로잡혀 있었다. 한편 서연은 팀 사무실로 들어서는 순간 싸늘한 공기를 느꼈다. 이미 대부분의 팀원들이 출근해 있었고 그녀의 자리는 가장 구석에 위치해 있었다. 팀장인 이진우는 서연을 보자마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한서연 씨, 첫날부터 지각인가? 아니요, 6시 58분입니다. 그래, 하지만 사무실에 들어온 건 지금이잖아. 사회생활은 시간 엄수가 기본이야. 진우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자리로 향했다. 그녀는 진우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자신은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벌써부터 이런 차가운 대우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녀는 곧 진우가 K테크 그룹의 실세이자 이사회 멤버인 이강민 상무의 조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배경을 이용해 팀원들을 압박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첫 출근부터 겪은 일련의 사건들을 잊으려 애쓰며 오직 일에만 집중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신입사원에게 주어지는 단순한 도면 수정 작업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그 단순한 작업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밤새 고민했던 아이디어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은 정교했고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구조와 계산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에게 일은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그녀의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예술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어떤 경험을 선사할지 상상하며 작업에 몰두했다. 서연은 몰랐지만 그녀의 이러한 열정과 재능은 곧 회사 전체를 뒤흔들게 될 큰 사건의 시작점이 될 것이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50층 CEO 집무실. 권태혁은 한서연의 입사 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에는 그녀의 이름이 새겨진 여러 수상 경력과 혁신적인 디자인 아이디어들이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과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실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혁은 그녀가 제출한 마지막 과제, 즉 K텍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낡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제안이었다. 그는 그녀의 아이디어가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새로운 비전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야이 심상치 않군. 태혁은 서연의 존재가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자신의 오랜 계획에 꼭 필요한 조각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어 이 회사의 오랜 부패와 구태를 일소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 그림의 중심에는 바로 한서연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한서연이 팀 사무실에 앉아 업무에 몰두하는 동안 K텍 본사 건물 전체는 순식간에 소문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소문의 진원지는 다름 아닌 50층 권태혁 CEO의 전용 엘리베이터였다. CEO 전용 엘리베이터에 웬 여직원이 탔대. 새로운 신입이라던데 감히 그런 대담한 짓을. 권태혁 사장님이 직접 25층 버튼을 눌러줬대. 등등 온갖 추측과 과장이 섞인 이야기들이 커피 머신 앞 탕비실 그리고 흡연 구역을 휩쓸었다. 이 소문은 서연의 팀에도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진우 팀장은 소문을 듣자마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그는 태혁에게 남다른 관심이 있었고 자신의 배경과 실력을 이용해 태혁의 눈에 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런 그에게 어디서 굴러온지도 모르는 신입사원이 태혁의 관심을 끌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진우는 서연을 향해 싸늘한 시선을 던졌다. 서연은 여전히 자신의 모니터에 얼굴을 파묻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팀원들의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하며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녀에게 소문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이 맡은 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진우는 그녀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는 서연의 책상으로 다가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서연 씨, 잠시 나 좀 보지. 진우의 부름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서연을 작은 회의실로 데려갔다. 문이 닫히자 진우의 표정은 더욱 냉혹해졌다. 방금 들은 소문이 사실입니까? 무세운 소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서연은 정말로 소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이 실수로 CEO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고 그에게 25층 버튼을 눌러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모르는 척하지 마. 권태혁 사장님 전용 엘리베이터에 탔다는 거 말이야. 겁도 없이.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 신입 사원 나부랭이가 실수 한 번으로 사장님의 눈에 들려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해. 아주 대담한데. 진우는 서연의 말을 끊고 비아냥거렸다. 그의 눈에는 질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억울했지만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보든 그녀에게는 진실을 말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저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저 출근이 늦을까봐 서둘렀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없었습니다. 진우는 서연의 당당한 태도에 더욱 분노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음 달까지 완료해야 하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프로젝트의 설계 도면을 던져주었다. 이게 다음 달까지 끝내야 할 프로젝트다. 기한 내에 끝내지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할 거야. 서연은 도면을 받아들었다. 그것은 K텍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강남 신축 빌딩 프로젝트의 초기 설계안이었다. 난이도가 매우 높고 여러 복잡한 요소들이 얽혀 있어 신입사원이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작업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은 도면을 보자마자 빛났다. 그녀는 도전적인 과제를 좋아했고 이 프로젝트는 그녀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진우는 그녀의 태도에 왠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고 확신했다. 저런 애송이가 이 프로젝트를 해낼 리가 없지. 결국 나에게 무릎 꿇게 될 거야. 한편 50층 CEO 집무실. 권태혁은 비서실에서 제출받은 한서연의 입사 서류와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정독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가 들고 있던 설계 도면과 그녀의 당당하면서도 조심스러운 태도가 계속해서 맴돌았다. 그는 단순한 흥미를 넘어 그녀의 뛰어난 재능을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고 싶다는 강한 욕구를 느꼈다. 태혁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했다. 한서연 사원에게 직접 프로젝트를 하나 맡겨.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그녀에게 맡겨 비서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장님,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이진우 팀장이 맡고 있는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신입 사원에게 맡기기에는 너무 그녀라면 해낼 수 있어. 그리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와 지원을 아끼지 마. 이진우 팀장에게는 내가 직접 이야기할 테니 걱정 말고 지시대로 해. 태혁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다. 그는 태혁이 얼마나 한서연이라는 신입 사원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태혁은 이진우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진우 팀장,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한서연 사원이 맡도록 해. 네, 사장님, 그 프로젝트는 제가 처음부터 맡아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신입 사원에게 맡기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진우는 당황하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불만과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가 해낼 거야. 나는 그녀의 실력을 믿네. 그리고 리스크는 내가 감수하겠네. 자네는 그녀를 도와주게. 태혁은 진우의 말을 무시하고 전화를 끊었다. 진우는 자신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굴욕감과 함께 분노로 몸이 떨렸다. 그는 태혁의 결정이 서연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 때문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눈빛은 질투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감히 나를 무시하고 저런 애송이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겨두고 보자.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진우는 서연에게 다가와 차갑게 말했다. 한서연 씨 사장님께서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셨다더군.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자네가 맡게 됐어. 서연은 놀랐다. 그녀는 자신이 신입 사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에 감격스러웠다. 그녀의 가슴은 기대감과 흥분으로 벅차올랐다. 하지만 명심해. 이 프로젝트는 자네 혼자서 절대 해낼 수 없을 거야. 내가 도와주긴 하겠지만 모든 책임은 자네가 져야 해. 그리고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료는 자네가 직접 찾아야 할 거야. 진우는 서연에게 자료실의 위치만 알려주고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모습을 보길 바랐다. 그러나 진우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밤샘 작업을 마다하지 않고 자료실을 뒤져가며 필요한 자료를 찾아냈다. 그녀는 방대한 양의 자료를 분석하고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모든 열정을 쏟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실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싶었다. 며칠 후 서연은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을 완성했다. 그녀의 기획안은 기존의 설계와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기획안을 들고 진우의 사무실로 향했다. 팀장님,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안입니다. 진우는 서연의 기획안을 받아들고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대충 훑어보더니 기획안을 그녀에게 던져주었다. 이게 뭐야? 기존 설계안과 너무 다른데. 이건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설계야. 다시 해와. 진우는 서연의 기획안에 담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고 서연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팀장님, 하지만 기존 설계안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연은 침착하게 자신의 기획안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를 설명하려 했다. 하지만 진우는 그녀의 말을 자르며 화를 냈다. 닥쳐, 내 말에 토 달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기존 설계안을 바탕으로 조금만 수정해서 다시 가져와. 서연은 더 이상 진우와 대화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리로 돌아와 자신의 기획안을 다시 검토했다. 그녀는 자신의 기획안이 옳다고 확신했다. 그녀는 진우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의 기획안을 더욱 발전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기획안을 들고 직접 50층으로 향했다. 그녀의 목표는 오직 하나였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는 것. 한서연은 자신의 손에 들린 기획안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이 기획안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그녀의 자존심이자 건축가로서의 신념이 담긴 결정체였다. 이진우 팀장의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에 그녀는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오기가 생겼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이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원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태혁 CEO에게 직접 보고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서연은 50층으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지난번의 실수로 심장이 다시 쿵쾅거렸지만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버튼을 누르려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뒤에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소연 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진우 팀장이었다. 그는 서연이 감히 자신의 지시를 무시하고 CEO에게 직접 보고하려 한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질투로 일그러져 있었다. 팀장님, 저는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나 망설임이 없었다. 옳다고 생각해. 자네가 나보다 더 잘났다고 이 회사의 미래를 좌우하겠다는 건가? 주제를 알아. 넌 그냥 신입사원 나부랭이야. 진우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고 끌어당겼다. 그의 힘에 서연의 팔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다. 저를 신입사원으로만 보신다면 제 기획안을 평가할 자격이 없으십니다.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제게 프로젝트를 맡기지 말았어야죠. 서연의 당돌한 말에 진우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서연의 태도에 극도로 분노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권태혁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고 있었다. 태혁의 시선이 진우에게 닿자 진우는 재빨리 서연의 팔을 놓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무서운 일인가 이 팀장. 태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빛은 진우를 꿰뚫는 듯했다. 아, 사장님. 그게 한서연 사원이 멋대로 사장님께 보고를 드리려 해서 말리던 중이었습니다. 진우는 거짓말을 둘러댔다. 그는 서연의 손에 들린 기획안을 보며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럼 됐네. 한서연 씨 이리 들어오게. 태혁은 진우의 말을 무시하고 서연에게 말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진우는 홀로 남겨진 복도에서 분노에 찬 주먹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에는 복수심이 활활 타올랐다. 50층 CEO 집무실. 태혁은 서연의 기획안을 받아들고는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다. 그는 조용히 기획안을 펼쳐보았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다. 서연의 기획안은 기존의 낡은 구조를 완전히 탈피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공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요소를 도입하며 직원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는 등 태혁이 꿈꾸던 미래의 사옥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이 기획안, 자네가 직접 작성한 건가? 태혁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탄이 섞여 있었다. 네, 사장님. 밤새 고민하며 기존 설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담아봤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기획안에 대한 확신을 담아 말했다. 이진우 팀장은 이 기획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팀장님께서는 기존 설계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 기획안은 말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의 솔직한 대답에 태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진우가 왜 서연을 견제했는지, 왜 그녀의 기획안을 무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그는 서연의 재능을 질투했고 자신의 입지를 위협받는다고 느꼈을 것이다. 한서연 씨, 자네의 기획안은 아주 훌륭해. 아니, 훌륭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정도군. 내가 꿈꾸던 미래의 사옥 모습이 바로 이거였네. 태혁의 칭찬에 서연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노력을 누군가가 알아봐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오늘부터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는 한서연 씨가 총괄하게. 이진우 팀장은 보조 역할을 맡도록 하고 한서연 씨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하겠네. 태혁의 결정에
서연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신입 사원인 자신에게 총괄 권한을 맡기다니. 그녀는 감격스러웠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 사장님 감사하지만 제가 신입 사원인데 실력에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네의 실력과 열정, 그리고 용기가 충분하다는 걸 나는 이미 알고 있네. 걱정 말고 자네의 뜻대로 추진하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 태혁의 든든한 말에 서연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는 그에게서 단순한 상사의 신뢰를 넘어 자신을 믿어주는 든든한 보호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날 이후 서연은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가 되었다. 그녀는 진우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다. 그녀의 기획안은 전 직원들에게 공개되었고 많은 직원이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하지만 이진우의 방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중요 자료들을 일부러 누락시키거나 허위 정보를 흘려 서연을 혼란에 빠뜨리려 했다. 또한 그는 서연의 팀원들에게 서연의 지시를 따르지 말라고 종용하며 내부에서부터 서연을 고립시키려 했다. 서연은 진우의 방해 공작을 눈치챘지만 섣불리 대응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누락된 자료들을 다시 찾아내고 허위 정보를 역이용하여 진우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의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 대처 능력은 태혁의 기대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어느 날 서연은 신사옥 부지 현장 조사를 하던 중 기존 설계안에 심각한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발견했다. 진우가 설계했던 부분이었다. 만약 이대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서연은 이 사실을 태혁에게 보고했다. 태혁은 서연의 보고를 듣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는 즉시 내부 감사팀을 투입하여 진우의 모든 프로젝트를 재조사하도록 지시했다. 진우는 자신의 비리가 드러날 것을 직감하고 서연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한서연 씨, 제발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게. 내가 잘못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네에게 주겠네. 진우의 비굴한 모습에 서연은 한숨을 쉬었다. 그녀는 그에게 아무런 동정심도 느끼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팀장님, 저는 건축가입니다.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설계 결함을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팀장님의 비리는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모든 책임은 팀장님께서 지셔야 할 것입니다. 진우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절망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뒤덮였다. 그는 서연을 향해 이를 갈며 말했다. 한서연, 네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두고 봐. 너도 끝까지 무사하지 못할 거야. 그의 말은 서연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자신의 신념대로 공정과 정의를 위해 행동할 뿐이었다. 그녀는 몰랐지만 그녀의 이러한 행동은 그녀를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게 될 것이었다. 이진우의 배후에는 거대한 부패 세력이 있었고 그들은 서연을 자신들의 계획에 걸림돌로 여기기 시작했다. 이제 서연은 단순한 사내 정치가 아닌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이진우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자 K텍건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사내 비리를 넘어 기업의 윤리의식과 투명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한서연은 이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회사 전체에 알려졌다. 뛰어난 실력과 정의로운 신념을 가진 신입사원이라는 이미지는 그녀를 영웅처럼 만들었다. 하지만 영웅에게는 늘 그림자가 따르는 법이었다. 이진우는 해고되었고 그의 삼촌인 이강민 상무 역시 권태혁의 압박에 의해 모든 직위를 박탈당했다.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물러서지 않았다. 이들은 서연을 향한 증오심에 불타오르며 복수를 계획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 네트워크를 이용해 서연을 음해하고
그녀를 공영에 빠뜨리려 했다. 한편 태혁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서연에게 더욱 깊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재능을 가진 건축가를 넘어 강한 신념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직원이 아닌 자신의 동반자이자 파트너로 여기기 시작했다. 태혁은 서연을 50층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한서연 씨, 이진우의 비리를 밝혀내느라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K텍 건설은 더 큰 위기를 막을 수 있었어. 태혁의 따뜻한 칭찬에 서연은 어색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전에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과 배려를 느꼈다.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니, 자아의 용기 덕분이지. 이강민 상무와 이진우가 우리 회사를 얼마나 좀먹고 있었는지 자네 덕분에 이제야 알게 되었네. 그들에게는 아직 거대한 배후가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해결하겠네. 태혁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에는 회사를 향한 책임감과 서연을 향한 보호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날 이후 태혁은 서연과의 만남을 늘려갔다. 그는 공식적인 업무 미팅 외에도 점심 식사를 함께하거나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서연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서연의 건축에 대한 열정과 꿈을 존중했고 서연의 말에 귀 기울였다. 서연은 태혁과의 대화를 통해 그를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겉으로는 차갑고 냉정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누구보다 회사를 아끼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회사의 비효율적인 구조와 부패를 혁파하고 K텍 건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비전을 함께 실현할 사람으로 서연을 선택했다. 태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의 아버지이자 K텍의 창업주는 부하 직원들의 배신으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고 그로 인해 일찍 세상을 떠났다. 태혁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그리고 회사를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올랐다. 그는 아버지의 비전을 완성하고 K텍을 투명하고 공정한 회사로 만들고 싶었다. 서연은 태혁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에게 깊은 동질감을 느꼈다. 그녀 역시 부당한 불의에 맞서 싸우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전에 이진우가 작성했던 계약서와 설계 도면들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 서연은 그 차이를 파고들었고 결국 이진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해 이중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중계약서는 한 회사가 아닌 복수의 회사와 얽혀 있었다. 그 중에는 이진우의 배후 세력인 거대 건설기업 대성그룹이 포함되어 있었다. 대성그룹은 K텍의 기술을 빼돌리고 K텍을 인수합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이진우는 그들의 하수인이었던 것이다. 서연은 이 사실을 태혁에게 보고했다. 태혁은 이진우가 단순한 사내 비리 직원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핵심 인물이었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이진우, 감히 내 뒤에서 이런 짓을 꾸미다니. 태혁의 눈빛은 살벌하게 변했다. 그는 이진우와 대성그룹을 향한 복수심에 불타올랐다. 그는 이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여 이진우와 대성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 하지만 서연은 태혁의 계획에 반대했다. 사장님, 그렇게 되면 대성그룹은 자신들의 힘을 이용해 사장님을 공격할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사장님의 입지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서연은 태혁의 흥분을 가라앉혔다. 그녀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분석했다. 우리는 이중계약서와 이진우의 비자금 내역을 증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해 이진우를 완전히 몰락시키고 대성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장님께서 K텍의 CEO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서연의 말에
태혁은 냉정을 되찾았다. 그는 서연의 지혜와 통찰력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 그는 서연을 단순한 부하 직원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싸울 전우이자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기 시작했다. 태혁은 서연과 함께 대성그룹에 대한 비밀 작전을 계획했다. 그들은 이진우의 비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대성그룹의 불법적인 사업들을 하나씩 파헤쳐 나갔다. 그들은 완벽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조용히 움직였다. 이 과정에서 서연은 여러 차례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이진우의 배후 세력은 그녀의 존재를 눈치채고 그녀를 제거하려 했다. 서연은 누군가 자신의 집을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무실 컴퓨터에 바이러스가 심어져 있다는 것도 발견했다. 하지만 태혁은 서연을 철저하게 보호했다. 그는 서연에게 개인 경호원을 붙여주고 그녀의 사무실을 24시간 감시하도록 했다. 태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행동은 이미 그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호의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공주처럼 아끼고 보호했다. 서연은 태혁의 보호 속에서 안전하게 작전을 수행했다. 그녀는 태혁의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그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을 발하게 될 것이었다. 한서연이 이중 계약서와 이진우의 비자금 내역을 발견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진우가 무심코 남긴 흔적이었고 서연의 날카로운 직감과 뛰어난 분석 능력 덕분에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다. 그녀의 보고를 받은 권태혁은 즉시 비상체제를 가동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사내 비리가 아니라 K텍 건설 전체를 노리는 거대한 음모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서연 씨 자네가 발견한 이 증거들은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세. 하지만 동시에 자네의 목숨을 위협하는 위험한 증거이기도 하지. 자네가 안전할 때까지 내 곁에서 떨어지지 말게. 태혁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강철 같았지만 서연을 바라보는 눈은 따뜻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따랐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출퇴근 시 태혁의 개인 경호원들과 동행했고 50층 CEO 집무실 옆에 있는 작은 휴게실을 자신의 임시 사무실처럼 사용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팀 사무실로 내려가지 않았고 오직 태혁과 단둘이서 이진우와 대성그룹의 음모를 파헤치는 데 전념했다. 이러한 상황은 사내에서 또 다른 소문을 낳았다. 한서연이 사장님과 단둘이서 비밀 프로젝트를 하고 있대. 아무래도 두 사람 심상치 않은 관계인 것 같아. 신입사원이 사장님의 공주님이 됐다는 소문이 사실인가 봐. 소문의 내용은 점점 더 선정적이고 과장되게 변질되었다. 이진우와 이강민 상무 역시 이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들은 태혁이 서연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서연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기보다는 그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하수인들을 통해 서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녀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태혁에게 접근했다는 악성 루머를 퍼뜨렸다. 서연은 이 모든 소문을 알고 있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태혁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데만 집중했다. 그녀는 이중 계약서에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쳤고 이진우의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통로를 추적했다. 그녀의 탁월한 분석 능력은 태혁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어느 날 서연은 비자금의 최종 도착지가 이강민 상무의 차명 계좌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그 차명 계좌에는 대성그룹에서 K텍시의 기술을 빼돌린 대가로 지불된 거액의 돈이 들어있었다. 이 증거는 이진우와 대성그룹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서연은 이 사실을 태혁에게 보고하기 위해 그의 집무실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태혁의 싸늘한 뒷모습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그녀의 신상 정보가 담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다. 그 서류에는 그녀의 가족관계 학력, 그리고 과거의 모든 기록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서연 씨, 내게 숨긴 것이 있나? 태혁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태혁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네가 이진우에게 접근한 이유가 단지 실수 때문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접근이었나? 태혁의 질문에 서연은 충격을 받았다. 누군가 그녀의 과거를 조작하여 태혁에게 전달한 것이 분명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노트북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던 사건,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미행했던 사건들이 떠올랐다. 이 모든 것이 이진우와 이강민의 음모였다는 것을 그녀는 직감했다. 사장님, 저는 단 한 번도 사장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 그럼 이 서류들은 뭔가 자네의 아버지가 과거 K테크의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K테크의 부실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은 왜 나게 말하지 않았지? 태혁의 말에 서연은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10년 전 K테크의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부실 공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굳이 태혁에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고 과거의 아픔을 이용하여 동정심을 사고 싶지 않았다. 사장님, 그건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제 실력으로 K테크에 입사했고 제 능력으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싶었습니다. 상관이 없다고 자네의 아버지는 K테크에 대한 복수심에 가득 차 있었을 텐데 자네도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K테크에 들어와 나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태혁의 냉정한 말에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리라 생각했지만 결국 그도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태혁을 바라보았다. 사장님, 저를 믿지 못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차명 계좌에 대한 증거가 담긴 USB를 태혁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집무실을 나섰다. 태혁은 서연의 뒷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는 그녀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진우와 이강민이 보낸 조작된 자료들은 너무나도 그럴듯했다. 그는 서연을 향한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믿을 수 없었고 그녀의 진심을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다. 서연이 떠나자 태혁은 곧바로 비서에게 지시했다. 이 서류들을 보낸 사람을 추적해. 그리고 서류에 담긴 모든 내용이 사실인지 철저하게 재조사해. 태혁은 서연을 의심하면서도 그녀를 믿고 싶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애정과 함께 진실을 확인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서연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그녀의 진심을 믿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품었다. 그리고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을 감싸고 있던 태혁의 따뜻한 보호막이 사라지자 갑자기 찾아온 위협을 직감했다. 그녀는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누군가 침입했다는 흔적을 발견했다. 그녀는 두려웠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이진우와 이강민의 소행임을 알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컴퓨터를 켜고 그녀가 발견한 모든 증거들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기 시작했다.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태혁이 진실을 알게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정과 정의를 향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정으로 강한 사람이었다. 한서연이 떠난 후 권태혁은 집무실에 홀로 남겨졌다. 서연이 놓고 간 USB와 그녀에 대한 조작된 서류 뭉치를 번갈아 보며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서연을 의심하면서도 그녀의 눈빛에 담긴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그녀의 과거 기록을 재조사하도록 지시했고 이강민 상무의 차명 계좌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누군가의 치밀한 음모라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자신의 아파트에 도착한 서연은 집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묘한 위화감을 느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공기 속에 맴도는 낯선 기운이 그녀의 촉각을 곤두세웠다. 그녀는 누군가 자신의 집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직감했다. 서연은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이강민 상무와 대성그룹의 비리를 담은 결정적인 증거들을 클라우드에 업로드했다. 이 모든 것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은 굳은 표정이었고 눈빛은 살벌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렸지만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침착하게 그들을 마주했다. 누구시죠? 왜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오시는 겁니까? 한서연 씨, 우리는 이강민 상무님의 지시로 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다가섰다. 서연은 그들의 손에 잡히기 직전 책상 위에 놓여있던 펜을 움켜쥐고 그들의 얼굴에 잉크를 뿌렸다. 그리고 그녀는 거실 창문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창문을 뛰어넘어 가까스로 아파트를 탈출했다. 서연은 무작정 거리를 달렸다. 그녀의 뒤에는 2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쫓아오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이 많은 곳으로 향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태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태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녀는 다급하게 태혁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비서는 서연의 다급한 목소리에 놀라 곧바로 태혁에게 달려갔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한서연 사원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다고 합니다. 비서의 보고를 받은 태혁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 서연을 의심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그는 즉시 자신의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서연의 위치를 파악했다. 한서연 씨는 어디에 있나? 그녀를 당장 찾아. 그리고 이강민과 대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공개해. 태혁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서연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에 이성을 잃었다. 그는 서연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그녀를 의심했던 자신에 대한 후회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서연은 도망치던 중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그때 그녀의 눈에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보였다. 그것은 태혁의 차였다. 서연은 그의 차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태혁이 아닌 그의 경호원이 서 있었다. 한서연 사원님, 괜찮으십니까? 사장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습니다. 경호원의 말에 서연은 안도했다. 그녀는 차에 올라탔다. 그때 그녀를 쫓던 2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차를 막아섰다. 경호원들은 그들을 제압하고 서연을 안전하게 태혁의 집무실로 데려갔다. 태혁은 서연을 보자마자 그녀를 끌어안았다. 서연 씨, 괜찮은가? 내가 자네를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네. 태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의 품에서 서연은 안도감과 동시에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믿어주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었음을 깨달았다. 괜찮습니다, 사장님. 이제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서연은 태혁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편이라는 사실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날 밤 태혁은 이강민과 대성그룹의 모든 비리를 언론에 공개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이강민과 대성그룹은 언론의 문매를 맞았고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진우 역시 모든 비리가 드러나면서 구속되었다. K테크 개원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잠시 혼란에 빠졌지만 태혁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 덕분에 곧바로 안정을 되찾았다. 그는 회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는 회사를 개혁하고 K테크를 더욱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태혁은 서연을 다시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연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서연 씨,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었네. 정말 고맙네. 아닙니다, 사장님.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 쟤네는 내게 단순한 직원이 아니었네. 자네는 내게 용기를 주었고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네. 그리고 내 마음속에 들어와 버렸네. 태혁은 서연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연은 그의 진심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서연 씨, 나에게 와주겠나? 태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랑이었다. 모든 것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이진우와 이강민 상무, 그리고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던 대성그룹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면서 K테크 건설은 큰 위기를 겪었지만 권태혁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와 한서연의 뛰어난 능력 덕분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성공했다. 태혁은 회사의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그의 리더십은 직원들의 신뢰를 얻었고 K테크 건설은 새로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한서연이 있었다. 그녀는 신사옥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K테크 건설의 새로운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신입사원이 아닌 K테크 건설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권태혁의 오른팔, K테크의 미래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모든 사건이 마무리된 후 태혁은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집무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전에 없던 따뜻한 공기가 감돌고 있었다. 태혁은 서연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서연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네. 자네 덕분에 우리 회사를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나 자신도 지킬 수 있었지. 태혁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태혁의 눈빛에서 그녀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읽을 수 있었다.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님께서 저를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공주처럼 지켜주셨으니까요. 서연의 말에 태혁은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더 이상 사장님이 아닌 오빠라고 불러주면 안 될까? 태혁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넘어 진정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태혁은 서연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용기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에 반했다고 말했다. 서연 역시 태혁의 차가운 겉모습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에 깊이 감동했다고 말했다. 그들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끌림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으로 성숙한 사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그들은 함께 회사의 미래를 논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사랑을 키워나갔다. 몇 년 후 한서연은 K테크 건설의 최연소 이사가 되었다. 그녀는 태혁과 함께 회사를 이끌며 K테크 건설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한서연 이사가 아닌 한서연 대표로 불리게 되었다.
그녀는 K텍 건설의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태혁은 서연에게 청혼했다. 그는 서연에게 반지를 건네며 말했다. 서연 씨, 나와 함께 해주겠나? 내 인생의 마지막 건축물을 나와 함께 만들어주지 않겠나? 그 건축물의 이름은 행복이라고 짓고 싶네. 태혁의 낭만적인 청혼에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결혼식은 K테크 건설의 신사옥에서 열렸다. 서연이 설계한 유리와 철골로 만들어진 웅장한 건물은 그들의 사랑을 축복하는 듯 빛났다. 그들의 결혼식은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라 K텍 건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한때 실수로 CEO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한 신입 사원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결국 한 기업을 구하고 한 남자의 마음을 얻고 자신의 꿈을 이룬 한 여자의 위대한 성공 신화로 마무리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K텍 건설의 전설이 되어 모든 직원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영원한 이야기가 되었다.